네, 이어서 Simple Linear Regression, 즉 선형 회귀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ar Regression은 스칼라로 표현되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죠. 스칼라는 그냥 값을 얘기합니다. 벡터는 이제 방향, 값 플러스 방향이 있잖아요. 어, 스칼라는 그냥 값만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스칼라로 표현되는 종속 변수 y와 벡터 형식으로 표현되는 독립변수 x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나타냅니다. 네, y는 이제 y와 x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네, y는 스칼라 방향은 없고 x는 이제 벡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독립변수 x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값일 경우, 혹은 1차원 벡터일 경우, 특별히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 명칭을 용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linear regression이 있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선형 회귀법 큰 범주 안에 있고, 이 안에 simple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법이 단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이 있죠. 이게 여기서 왜 simple이라는 것을 어, 넣냐? x가 그냥 1차원, x에는 보통 이제 벡터가 들어오는데, 뭐 벡터가 들어오는데 이제 뭐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식으로 2, 3, n차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1차원만 다룰 때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심플한 단순한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2차원만 돼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음, 2차원은 심플하고 안 부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데이터는 x와 y의 쌍의 집합으로 표현되며 독립변수 x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2차원 평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2차원 이렇게 y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회귀 분석은 관찰된 변수들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관계식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말해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가 증가함에 따라서 x가 죄송합니다.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의 값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어, 분석법인 거죠. 그러므로 시간과 관계된 데이터, 예측 그리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어, x 값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겠죠.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값이 어떻게 바뀌냐, 증가하냐, 아니면 어떤 지점 이후에는 감소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기계 학습과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먼저 모델링을 해야겠죠. 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음, 그리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모형을 따를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사전 지식, prior knowledge를 활용해서 모형을 선택하거나 새로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죠. 이 과제에서는 이제 저희는 분석할 데이터에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이미 선형적인, 즉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x 스퀘어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1차원
엑스포넨트가 1인 그런 그냥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습.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학습인 거죠.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정한 다음에 이 모형은 이 여러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일반적, 제네릭한 것이어야 하면서 일반적인 모델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란 것은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매개 변수의 발견을 통해서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뭐 그래서 y 함수 안에도 뭐 x가, y가, 뭐 z, 뭐 등등, 뭐 이렇게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어떤 요소들을 매개 변수로 넣을 것인지 그것을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습 능력, 아니요. 그 학생의 성적, 이 y 함수가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한 그런 함수라고 치죠. 그럼 x 값에는 예를 들어서 x 뭐 매개 변수는 하루 잠을 자는 시간, 예를 들어 y에는 뭐 도서관에 있는 시간, 뭐 통학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매개 변수의 발견을 통해서 모델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루 잠을 자는 시간이 더 중요한 요소인 건지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할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어, 이런 매개 변수를 어떤 걸 정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두 개로 나누는데요. 학습 데이터로 파라미터 발견을 진행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하루 잠을 자는 시간, 뭐 도서관에 있는 시간에 대한 저희의 뭐 어떤 뭐 엑셀이나 뭐 어떤 곳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고 합시다. 뭐 철수, 영희 그러면은 쭉쭉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게 x 값이고 y 값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하루에 뭐 5시간 자고 영희는 7시간 자고 도서관은 8시간 있고 뭐 6시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 prior knowledge가 학습 데이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아직 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제 곧 나올 성적이 뭐몇 점일 것 같냐?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전 지식이 아니라 사후 지식인 거죠. 그,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일련의 뭐 그래서 예상 GPA라는 란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3.2, 3.5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가 나왔는지 실제 GPA. 자, 이것이 바로 테스트 데이터인 거죠. 즉, 학습한 다음에 저희가 예측한 그런 결과값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테스트 데이터, 실제 값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모델링한 것, 저희가 정한 그런 함수, 저희가 뭐 그런 식으로 짠 함수가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근접한지를 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네, 뭐 overfit이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오버핏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이렇게 막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y 꼴 x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죠? 어, 그래프가 그려지죠. 하지만 아직 이 초록색 여기와 근접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x 스퀘어 x 큐브를 합니다. 뭐, 음, x 큐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는 잘 맞더라. 네. 그래서 조금 더 낫다. y꼴을 x보단 낫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y꼴을 뭐 이걸 그냥 임의로 그냥 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이제 뭐 아이고 제가 여기다 y라고 했었네요. 뭐 k라고 합시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좀 더 잘 맞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팅을 잘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이 범위 안에서는 매우 피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더 x 값이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막 이게 이렇게, 아이고, 네, 막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너무 오버피팅을 해서 처음에 잘 맞추면은 나중에 이제 플렉시블하게 혹은 유연하게 맞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결국엔 오버피팅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y 꼴 x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체적인 그 에러 값을 이제 더해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 근접한가, 모델 그 저희 우리의 모델과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근접한가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보면 y 꼴 x가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 이건 오버피팅에 대한 간단한 그런 확인이었고요. 네, 이제 모델 검증.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이 이제 어, 모델 검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 1만큼의 크기로 나누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분율, 1분율이라고 하죠. 네, 이제 이거를 ten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자세한 건 그냥 나중에 아시고 그냥 개념적으로는 간단하게 학습 데이터에다가 그 전체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비중, 그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전체적인 그런 비중 이제 비교를 할 때 네, 학습 데이터로 하여금 이제 테스트 데이터보다 9배 많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모델 검증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여러 기기 학습 중에서 이제 이해하기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회귀 분석 사용을 통해서 기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이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학습은 하지만 또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걸로 좀 기계학습이란 전체 그런 방법이랑 테크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좀 개론적인 이해하는 데는 사실 좀 더 쉬운 거를 먼저 보고 가는 게 낫기 때문에 네,
회귀 분석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과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